저는 이제 첫 번째 세션 주제를 맡게 된 Objective-C 런타임을 사용해서 스위프트와 시프트를 상호 호출하기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시프트 코리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동아라고 하고요. 간단한 사전조사를 좀 해볼까요? 제가 얼마만큼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 이 중에서 이제 맥 아니면 아이폰, 애플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혹시 손 좀 들어주시면 네 계시고 그러면 Objective-C 아니면 스위프트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뤄봤다 라는 분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있으시군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제 없는 거니까 역시 애플 플랫폼은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 예. 일단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애플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엑스코드라는 IDE로 개발을 하는데 보통 오브젝티브-C로 된 이제 오래된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스위프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거 만들 때 샘플도 다 오브젝티브-C 아니면은 스위프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니면 스위프트만 예제만 떠줘주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언어들 같은 경우는 C++과 약간 연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개발 조직이라던가 제 주변에서 아이폰이라던가 애플, 맥 카탈리스트, 아이패드 개발이 쉽다라고 하는 분들 저는 한 분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한 2021년쯤에 메탈 CPP라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나타나요. 여기 애플 도큐먼트에 이게 메탈 API가 뭐냐면은 저희 애플 플랫폼에서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제 삼각형 그리나가 아니면은 이제 메쉬를 보여준다라던가 또 라이팅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또 컴퓨팅 쉐이더 같은 것도 있는 그런 그래픽스 API인데 이 프로젝트는 웹 URL이 있고 GitHub이 있는데 GitHub URL 잘 보시면은 마우스가 어디 갔죠? 네. 요즘 B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A가 아니에요. 애플이 아닌 것처럼 뭔가 코드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은 공식 사이트에서 어쨌건 애플이 돼 있으니까는 일단 한번 좀 지켜보자 했는데 한 번 릴리즈하고 버리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있는 개발 중에 애플한테 하도 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업데이트는 해주네? 좀 볼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요즘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탈 API가 스위프트 언어 아니면 오브젝티브-C 언어, 오브젝티브-C 언어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C++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받아서 보게 되는 거죠. 리드미도 한번 읽어보고 보면은 샘플에 이런 7개의 그 라인이 있습니다. 혹시 글자 크기 좀 잘 보이실까요? 괜찮으시죠? 네. 보면 이쪽에 이제 샵 디파인으로 NS 프라이빗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CA 그 다음에 MTL 어쩌고저쩌고가 있죠. 헤더 3개를 인클루드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C++에서 임포트라고 쓰죠. 샵 임포트를 써가지고 근데 여기는 C++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파일도 H로 끝나지 않고 C 호환이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있죠. HPP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매크로가 있고 HPP다. 그럼 그래서 이제 템플릿 가지고 뭔가 한다라고 C++ 개발자라면 이제 직감을 하는 것이죠. C++ 템플릿으로 약간 좀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MTL 드로어블이라는 헤더 파일을 제가 코드를 보존한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다른 이제 자기 옆에 있는 동료 헤더 파일들 이렇게 가져오고 파운데이션 HPP, 코어 파운데이션 H,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C++ 표준 헤더 펑셔널을 하나 임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정하고 이것저것 보이죠?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아까 헤더 파일 앞에 샵 디파인 했었잖아요. 샵 디파인에 영향받는 부분들이 저렇게 이제 선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더 파일 3개가 보이는데 얘네들은 다 이제 오브젝티브-C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부분은 코어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는데 애플 플랫폼들은 이제 다 프레임워크 파일을 프레임워크라는 라이브러리 포맷을 써서 배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네이밍을 할 때 그냥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이것은 스위프트 아니면 오브젝티브-C에서 쓰는 거고 코어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제 스탠다드 C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CPP고 스탠다드 C 헤더를 이제 인클루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제 ISO 표준 헤더 파일이 나옵니다. 이 아래 보면은 이제 using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타입데프 같은 거 많이 쓰셨을 텐데 using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면 2가지로 이제 함수의 타입을 핸들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걸 보실 수 있는데 보면 클랜 컴파일러의 블록 문법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저기 이쪽으로 딱 올라오는 게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표준 펑션, 스탠다드 펑션을 쓰고 있습니다.
둘을 이제 좀 섞어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쪽에 있는 클랜 컴파일러 블록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10분의 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람다 문법. 이제 람다의 프로토타입 같은 녀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가면은 이제 실제로 클래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뭐 클래스하고 뒤에 퍼블릭, NS, 레퍼런싱 또 자기 똑같은 드로어블이라는 이름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어떤 사악한 10분 템플릿 트릭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 목소리 잘 나오나요? 이게? 네. 그 밑에 보면 이제 핸들러를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NS로 시작하는 저 파운데이션 HPP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있겠구나 이런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이 파일은 한 3편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면 파운데이션 밑에 NS 오브젝트라는 HP 파일 하나 있고, 위에 이제 2개 헤더가 있는데 OBJ-C 메시지 헤더, OBJ-C 런타임 헤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오브젝티브 C API를 쓰는 녀석이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실제로는 오브젝티브 C를 쓴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오브젝티브 C 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체들을 이제 레퍼런스 카운팅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뭐 윈도우즈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컴포넌트 같은 걸로 애드레프, 릴리즈 이런 거 보셨을 것 같고, 오브젝티브 C를 경험해 보셨다면 옛날에도 이제 지금은 이제 오토매틱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다 해주지만은 예전에는 리테인 릴리즈 직접 했었어야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오브젝트가 뭔가라고 좀 봐야겠죠. 일단 위쪽부터 볼까요? 위쪽에 보면은 이제 레퍼런싱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마우스가 또 어디 갔죠? 아니 이럴 수가 없어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네. 발표하면 여기 오른쪽에 OBJ-C 오브젝트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뭔가 C스러운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드가 돼 있으니까 상속을 뭔가 쓰고 있겠죠? 다른 코드에서는. 먼저 이제 얼록 이닛 패턴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오브젝티브 C 런타임한테 내가 이 타입을 알고 있어, 이 타입 개체 하나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실제로 구현이라든가 동작은 다 오브젝티브 C 런타임에서 해주고 포인터 하나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턴 타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타입, 등록되지 않은 타입이면은 널 포인터가 나와요. 그래서 얼록을 먼저 시도하고 얼록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저희 C++에서는 이제 생성자라던가 뭐 메이크 유니크 이런 거 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면은 샌드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샌드 메시지라는 게 뭐냐면은 오브젝티브 C에서는 이제 함수 호출을 할 때 이렇게 대괄호로 뭔가 작성하는 문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메시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로 고투를 해서 함수 안으로 들어갔다 다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처리한 녀석이 있으면 그제서야 이제 점프를 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메서드 시그니처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SEL이라는 이 셀렉터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오브젝티브 C 클래스 안에는 뭔가 셀렉터라는 것이 있고, 이 셀렉트와 메시징을 함께 잘 다루는 방법을 이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라는 타입이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러면 이제 매뉴얼을 보는 거죠. 매뉴얼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녀석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오브젝티브 C API로 지금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지, 그 클래스들의 이름은 뭔지, 문자열 이름은 무엇인지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 보면은 클래스 카피 메서드 리스트, 클래스 카피 프로토콜 리스트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안에 어떤 메서드가 있고 어떤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프로토콜은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메서드나 프로토콜의 문자열 이름 받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의 이름을 셀렉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셀렉터를 런타임에 등록해서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코드를 왕창 제가 집어넣었는데 보면 C 타입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죠. 클래스 셀렉터 이름만 알아내면은 나머지 파운데이션 HPP 아까 템플릿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통째로 복붙한 다음에 이름만 바꾸고 이렇게 문자열로 표현되는 거, 클래스 이름은 이런 식으로 내가 등록하겠다. 메서드 이름도 이런 식으로 찾아서 런타임에 서치를 해서 쓰겠다라고 이제 코드를 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HPP 쪽에서는 다행히 좀 도움이 되게 보면 템플릿을 써서 얼록이나 이닛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포인터를 반환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NS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드 포인터를
런타임을 바꿔주는 방법으로 오브젝티브 C 런타임과 타입을 서로 모르더라도 어쨌건 교환이 가능하게, 호출 반환하는 게 가능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프트에서 C++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내용이 좀 이상하죠. 저 정리를 좀 더 정제를 하고 싶었는데 네트워킹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스위프트에서 오브젝티브 C를 쓰는 게 얼마나 많이 쓰이냐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제가 이게 파란색을 좀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어쨌건 공식 문서가 두 개가 있다.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근데 위쪽 같은 경우는 지금 디벨로퍼 애플 도큐멘테이션 스위프트 쪽에 있어서 지금 좀 전면에 나와 있는 문서고요. 이걸 다 읽어야지 스위프트에서 어떻게 C API를 쓰는지, C 함수를 쓸 수 있는지 같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기본적으로는 스위프트에 작성된 코드를 C에서 쓰고 싶으면, 오브젝티브 C에 쓰고 싶으면 브릿징 헤더라는 걸 만들어라, 브릿지 헤더를 만들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브릿지 헤더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코드 제네레이션 한번 돌려가지고 그걸 써라 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유용한가라고 제 개인의 주관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애플 플랫폼에서 개발을 몇 년 안 하긴 했는데, 브릿지 헤더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계속 최신화를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노하우 같은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이제 애플 플랫폼 개발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모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이게 오브젝티브 C로 코드 짜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일 확장자가 CPP가 아니라 MN 파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고 또 이 오브젝티브 C 쓰시는 분들 다 이제 이 애플 클레임 컴파일러의 의존적인 블록 문법 이런 걸 쓰시기 때문에 코드 이식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통 코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싶은 어떤 코드 관리자 입장에서는 애플 플랫폼에서 한 발자국, 윈도우에서 한 발자국, 리눅스에서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생각한 거는, 이거 너무 귀찮다, 그냥 나 리눅스에서 하는 대로 할래. 여기서는 엄밀하게 유닉스 스타일이겠죠. 뭐 FreeBSD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디벨로퍼 애플 라이브러리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서들은 여기 다 이제 쑤셔놓은 상태로 던져놓은 상태로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다이나믹 라이브러리스 라고 내용이 있어요. Articles using dynamic libraries라고 HTM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다 C++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메모리 레이아웃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 어떻게 이제 어떤 호출 규약을 쓰는지 알고 있으면은 오브젝티브 C가 아니라 C나 C++로 코드 짤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저는 했고,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사용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 스위프트 쪽에서는 C++를 부를 때 저기 파운데이션 다윈인데 잘못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크립토 루틴즈라는 스위프트 타입 만들고 보면 unsafe mutable row pointer 물음표가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널 포인터 값을 가질 수 있는 void 포인터를 내가 멤버로 하나 들고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체를 만들면은 DL 오픈을 써가지고는, 여러분 뭐 리눅스를 많이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boring SSL 라이브러리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만약에 실패했으면은 절대 경로를 씁니다. 애플 플랫폼에 있는 SDK 잘 보면 안쪽에 boring SSL 들어 있어요. 기본적인 어떤 인크립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또 웹에서 뭐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링 SSL을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체가 사라지면 그때 이제 DL 클로즈를 해서 이제 이 핸들을 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함수 포인터를 찾아와서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함수 포인터를 선언하는 이런 식의 타입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나 이거 C 디클러레이션, C 콜링 컨벤션 써가지고 이거 C 함수 스타일로 쓸 거야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 그냥 보이드 포인터 때려 넣으면 되죠. 어차피 그 주소만 잘 계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 시그니처에 따라서 SHA 265, CQ 해시, init, update, final 세 가지 이제 함수 포인터 타입을 만들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멤버 변수를 넣어준 다음에 초기화해라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 보신 것처럼 DLSim을 써가지고 함수 포인터를 다 얻어오는 겁니다. 런타임에. 그러면 이제 뭐 릴로케이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뭐 보통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그 함수를 가져와서 지금 unsafe bitcast라는 걸 스위프트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냥 이 64비트겠죠 보통은 아마 64비트 값을 이제 함수 포인트 값을 바꿔서 어사인하겠다, 저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아래쪽에 보면 인코드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냥 스위프트에서 함수 쓰는 것처럼 쓰면은 이제 코드 구현이 되는 것이죠.
필요한 순간에 C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넘어갔다 돌아오고.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내가 얼마만큼의 아웃풋 결과값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각 수치로 알고 있어야겠지만은 뭐 이거는 실험 좀 하다 보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스위프트에서 C++를 호출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요즘에 모던 랭귀지라고 할까, 모던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다 이제 비동기 패턴을 잘 지원하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래서 스위프트에서는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고 C++는 그냥 평소 저희가 옛날에 짜던 것처럼 이제 그때 콜 리턴 하는 식으로 서브루틴을 해서 짜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브 디스패치라는 걸 이제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리브 디스패치는 이제 애플에 내장된 이 글로벌 센트럴 디스패치라는 비동기 해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Q라고 이제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넘기기 위한 어떤 불투명한 타입 핸들을 하나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수 타입 선언할 때 나 이 Q 값을 그냥 넘겨줄 거야. 그리고 이 작업 끝나면은 나한테 이 디스패치 세마포라는 녀석을 시그널 날려가지고 알려줘 라고 이제 코드를 짠 거죠. 그러면 스위프트 쪽에서는 나 Q 알고 있고 핸들 있어 이렇게 보시면 세마포 만들기 있죠. 세마포 만든 다음에 C한테 그냥 파라미터 보이드 포인터니까 파라미터 던져줘 버리고요. 나중에 적당한 순간에 저 세마포 웨이트를 밑에 추적 처리된 것처럼 걸어서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스위프트에서 C++를 호출하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C++에서 스위프트로 가볼까요? 이런 식이요. 제가 아까 C++에서 오브젝티브 C를 뭔가 호출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스위프트에서 오브젝티브 C 호환이 되는 타입과 메서드를 지원하면은 C++에서 스위프트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 스위프트의 애트리뷰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OJC, non-OJC, OJC 멤버스 이런 녀석들이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노테이션들 다 달아주면은 여기에 맞게 뭐 셀렉터들이 생겨요. 보면은 타입 이름은 크립토 루틴스라고 되어 있죠. init에다가 init 뒤에 throws 되어 있죠. 그러면은 init and return error라는 이름으로 셀렉터가 등록이 됩니다. 오브젝티브 C 런타임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해시 CQ 해시에 256이 되어 있죠. 그리고 파라미터와 리턴 타입이 있고요. 보면은 해시 SHA 256 with text라는 이름으로 뭔가 좀 약간 맹글링된 이름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 아까 파운데이션 HPP에서 샘플들 다 만들어줬으니까 그걸 이제 복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얼록 이닛 하나 먼저 만들어주고요. 아래쪽에 스위프트와 똑같은 이름으로 저렇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좀 전에 보시면은 여기서 스트링을 받아서 NS 데이터를 반환하죠. 마찬가지로 NS 스트링을 받아서 NS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 HPP를 내가 숨기고 싶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녀석은 이렇게 타입 선언에 NS 레퍼런싱이 있죠. 그러면 헤더 파일도 같이 배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할 수가 있는데 적당히 숨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5분20에는 이런 유테브 파일 인코딩 스트링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어차피 그냥 다 릴리스해서 해제시켜 버리면은 오브젝티브 C, NS 스트링은 오브젝티브 C 런타임 메모리를 들고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표준 유테브 파일 U 파일 스트링 같은 경우는 C++의 멀로 프리 메모리를 쓰고 있겠죠. 그 둘을 이제 잘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여기서 이제 릴리즈 처리 잘 해주면은 디코딩 된 값 있고 이거 메모리를 C++ 쪽으로 복사해왔고 오브젝티브 C 자원을 갖다 버렸으니까 이제 완전히 C++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까 저처럼 NS 데이터 같이 이제 어떤 블록 바이너리 오브젝트를 쓰고 싶다고 하면은 벡터 스탠다드 바이트 저런 타입을 쓰면 되는 거고요. 네, 이거 근데 이 페이지가 좀 업데이트가 안 된 거네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좀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C++에서 스위프트로 넘어갈 수도 있고 스위프트에서 C++로 넘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장점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답을 제가 좀 몇 개 부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스위프트 쪽에 있는 제이슨 디코더 아니면은 뭐 이제 비디오 디코더, 사운드 인코더 이런 것들을 C++에서 그냥 호출해버리는 거죠. C++에서는 복잡한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지 않고 스위프트한테 그냥 떠넘기는 거고, 또 이제 C++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쓸지 먼저 정한 다음에 스위프트로 이걸 감싸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C++
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은 스위프트에서 구현하고 스위프트에서 갖고 있지 않은 걸 C++에서 구현함으로써 이제 양쪽이 같이 이제 저희가 걷는 것처럼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식으로 API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코드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있다고 하시니까. 시간 찼습니다. 네. GitHub에 이게 제가 아마 C++에 공유한 자료에는 저도 업데이트 됐는데 제가 미리 복사해 놓은 자료다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cpp swift 폰트 크기가 좀 작네요. 잠시만요. 네, 요 정도 크기 잘 보이실까요? 네, 보면은 네. 제가 작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플랫폼 F네. 네, 제가 지금 마우스가 뭔가 이제 또 되네. 이게 참 데모 귀신이라는 게 무섭단 말이죠. 현장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통수를 때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제가 만들어서 전에 보통 이렇게 뭘 만들면 빵 이런 것들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번에 바게트라고 붙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코더 루틴즈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 로딩이 뭔가 좀 늦는데 백그라운드에 뭐 돌고 있나?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이슨 디코더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죠. 제이슨 디코더는 여기 스위프트에서 이미 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부 스위프트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코드가 공유가 되니까 코드 주목 같은 게 좀 줄어들겠죠. 최종적으로 앱을 만들 때는 제이슨 디코더에 있고 그러면은 오케이 이 제이슨 디코더는 피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제 키 값이 있으면은 뭐 이거를 어떻게 디코딩 한다 옵션 같은 게 있고 또 macOS 12.0 이상의 SDK 환경에서 우리가 이게 사용하고 있다면은 allow JSON5라는 이제 JSON5 규격에 맞는 디코딩도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기능 확장하는 거죠. 이걸 이제 만약 C++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걸 스펙을 잘 구현하는 라이브러리 찾아서 막 빌드 설정을 좀 만지거나 소스를 포함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딱 이 세 줄로 지금 다 끝난 거죠. 그 부분이.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Obj-C라고 뭔가 붙어있는 녀석 안에서 내가 원하는 스위프트 타입을 선언한 다음에 try JSON 디코더, 디코드 어쩌고저쩌고 뭐 되게 스위프트 뭔가가 있습니다. 유튜브 파일 인코딩도 여기서 대충 알아서 네가 하고 디코딩 다 한 다음에 결과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추출해가지고 C++ 쪽으로 인자를 만들어서 넘기면 되는 거죠. C++ 쪽은 이제 NS 스트링이 있고 NS 데이터 있으니까 그 내용 보고 아니면 인티저 같은 것도 넘길 수 있겠죠. 플로트도 될 거고요. 이렇게 스위프트 쪽에서 먼저 작업하고 C++ 쪽에서는 그 부분을 좀 얹혀간다고 할까요? 되게 업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경우 아직 지금 미완성 샘플이긴 한데 실제로 런타임에 어떤 장비 스펙 같은 걸 좀 알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있는 조직 같은 경우는 좀 OS 버전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아이폰 기기에서 뭔가 안 되는 게 발견됐다 그러면 긴급하게 이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코드상에서 이렇게 뭔가 쿼리를 해서 값을 얻어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뭐 내가 아이패드 뭐 4세대 이런 걸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 조회를 해야 되는데 C++에서는 이걸 조회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에 그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프로세스 인포에서 프로세스 어쩌고저쩌고 찍고 어떻게 이제 패키징이 되어 있고 이런 정보를 스위프트에서 들고 있다가 C++에서는 이제 내가 원하면은 오브젝티브 C 이 런타임을 통해서 스위프트 점프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받아오는 거죠. 지금 내가 OS 버전이 메이저 몇이고 마이너 몇이다. 그럼 뭐 한 14.0 아니야 요즘 엊그제 보니까 한 16.2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 연락처를 세 가지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건 좀 생각을 못했네요. 네트워킹 시간 때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바통을 또 유선님께 넘겨서 다음 발표자분이 나오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